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했고, 오늘은 이제 상가낙찰입니다. 상가낙찰. 그래서 법지권은, 법정지상권은 이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토지를 낙찰받죠. 토지 낙찰받으면은 이제 건물주하고 싸움을 합니다. 철거하라, 지로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럴 때 토지 감정가가 1억이다 그러면 이제 건물이 매각 제외됐으니까 한 7천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한 5천에 낙찰받습니다. 1억짜리를. 그러고 이제 지로는 1억에 연 한 4%, 5% 달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하고 이제 신간을 하다가 뭐 건물을 싸게 산다든지 땅을 또 비싸게 또 1억으로 넘게 파는다든지 이렇게 수익을 내는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오늘은 이제 상가입니다. 상가.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상가가 되겠는데, 우리 여기 이제 목표에도 보면요, 연금에 4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상가연금은 잘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오늘 해보고, 다음 시간도 아마 상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상가 낙찰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한 500만원 넘게 받는 사람 있어요. 상가 낙찰 받아가지고. 원장님은 그래 받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잘 들으시고, 어떤 분은 일단 공매에서 5억짜리를, 이제 20억짜리를, 싸게 받아가지고, 자기 자금 한 1억 투자해가지고, 약국을 임대했는데 월세가 1,000만원 나와요. 1,000만. 그럼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게 성공이죠. 그런 사람은 지금 15년 넘게 지금 갖고 있으니까 매달 1,000만씩 넣으면은 매달 뭐 유럽 여행 다녀야 되겠죠. 매달 부부간에 까똑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넘게 받더라. 그런 것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LBA 경제연구소에 이제 후기로 옛날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경매 강의할 때, 첫 강의할 때, 그 초창기에, 저도 이제 좀 초보 때, 성공 사례를 많이 이야기 해달라고 하더라고. 낙찰 성공 사례. 근데 그게 사실 듣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야기 잘 안 하니까. 또 그러고 현실적인 엄격 이야기 해버리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좀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상가의 이제 성공한 사례를 많이 또 설명도 할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을 보면은 55년, 57년에 9만 명이 눈물의 조기연금을 받는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격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옛날에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 동기들 IMF 때 형편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퇴직은 했고 50대 뭐 초반에 퇴직은 했고 수입이 없으니까 국민연금을 그냥 미리 땡겼습니다. 매달 100만원 나올 걸 땡겼으면 한 70만원 나오죠.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61살 돼서 뭐, 5년 넣을까 하면은 한 130만원 나올 거를 한 70만원 정도 지금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 받느냐? 뭐, 형편이 안 되면 받는 거죠. 땡겨서 받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 게 당장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연금을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은데, 있는 연금조차 이렇게 땡기갖고 쓰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은 노년에 부부가 월 생활비가, 적정 생활비가 전국에 한 225만원, 서울에 270만원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이 많이 됐죠.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원 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300만원. 그럼 강남에서 300만원 받으면은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삽니다. 국민연금 100만원 뺏겼고, 얘기 들어보면은 아파트는 뭐 하나 있는데 소득이 없대 퇴직하고, 소득 없으면 참 큰일입니다. 그럼 뭐 예를 뭐 20억 30억 해도 주택연금도 안 들어주지. 이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을 꼭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목표가 하죠. 1인당 부부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1인당 얼마요? 500만원 연금 정도는 챙겨야 되겠냐. 그게 목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경공비를 배우셔가지고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는 받아야, 아저씨가 도랑 찍으라고 하면 알아서 팍 찍어비죠. 근데 10원도 없으면 어디 됩니까?
찍을 수가 없죠. 뭐 어디서 먹고 살 겁니까? 땅을 팔아봐야 뭐 돈이 나오는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00만 원 정도는 최소입니다. 최소나 적었나? 앞에 쓰다. 1인당 최소 월 한 500만 원 정도 연금 수령 시기를 땡겨서, 그죠?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3번에 2년간의 경매로 20억을 벌였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막 이 신문에 나왔어요. 20억. 참, 2년에 20억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이런 거는 주로 이제 토지 쪽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토지에서. 토지에서 뭐 여러 농업진흥구 샀는데 역세권이 생기면서 뭐 상업적으로 바뀌어버렸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러면서 이제 졸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자기 집이 경매가 되면서 이제 경매를 당하면서 자기 집이 경매 처분 당하면서 경매를 배웠다. 역으로. 그래갖고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죠. 배워야 되지. 모르고 뭐 돈 벌인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어른 이야기고 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그래서 올해는 내공을 많이 쌓으시면은 아마 내년에는 막 좋은 물건들이 굉장히 특히 상가 쪽에서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에서 이제 연체가 돼가지고 불량이 된 부실 채권이 뭐 몇백 조 거거든 지금요. 몇백 조인데 지금 터뜨리지 못합니다. 계속 유예돼가지고 이제는 뭐 아이고 이제 은행도 못 참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경매 놓을 수밖에 없고 뭐 각 저축은행이나 여러 군데서 파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뭐 아마 시끄럽게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지금 고금리로 올라가 버리죠. 굉장히 지금 고금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이자 감당을 못하면 결국 손 놔야 됩니다. 놔야 되고, 그러면 경매 나와야 되고, 결국은 이제 채권 채무 상계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소 20억은 아니더라도 연간 한 2억 정도는 벌어야 되겠나, 이렇습니다. 연금을 다 배우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공매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 그죠? 임대 대부하는 공매. 그런 것도 배웠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낙찰 받으시면은 3년 플러스 3년 정도 또 임대를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커피점 같은 거, 마트, 뭐 GS 이런 거 많더라고요. 주차장부터 해서, 자, 그것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면요. 넘어왔습니다. 한 장. 지난 시간에 이제 법정상가 얘기했는데, 요 6개 썸네일이 있습니다. 썸네일이 6개 있는데, 요 6개 정도는 꼭 좀 보시면 좋겠느냐. 그래서 보통, 32강은 이제 3시간짜리입니다. 이게 3시간짜리고, 78강은 요 밑에 있죠. 5개로 쪼개놨습니다. 결국 이것도 3시간짜리예요. 그럼 310강도 이게 6개 쪼개놨는데 이것도 3시간 강의인 거고, 그래서 415강은 요것도 3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3시간짜리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에서 한 번 더 좀 복습하는 김에 한번 하시기를 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6번. 공매에 엊그제 이제 우리 그 수강생이 입찰을 물론 안 했는데 공매가 낙찰된지 안 된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용호동의 이 주차장인데 지난번에 4,300입니다. 4,300. 이게 작년 9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보니까 4,100에 낙찰됐어요. 4,300이 아니고 이제 4,100에 조금 2, 300 줄여가지고 낙찰됐네요. 인원은 이렇게 7명이 들어왔습니다. 7명이. 그래서 7명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검색으로 짜면 되죠. 번호를 알면은 이렇게 이제 복사해가지고 가면 되겠고요. 모르면은 용호동 7357, 이제 주로 온비드가 되죠. 온비드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용호동, 그죠? 여기다 검색어에 용호동 73-57 엔터 치면은 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는 4,300, 엊그제는 4,100만원, 그죠? 그럼 몇 명이 들어왔냐? 지난번에는 보니까 이 로그인 하면요, 로그인을 2번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작년 1년 전에는 이렇게 8명이 들어왔습니다. 8명이. 8명이 1등 했고, 1년 지나서, 보통 2년 할 수 있는데, 1년 하고 그만둔 삐거죠. 그래서 어제 낙찰된 거를 보니까 7명이 들어왔는데 4,100이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가 많으니까 주차장 쪽에 많이 몰립니다. 인원이 많이 몰리고 금액도 이 상향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알바 비축을 하기는 힘들고 본인이 주로 이제 실업에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것이 뭐 자기가 하면서 소일거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은 7번에 이제 엊그제 법지권 설명을 할 때 이게 이제 건물이 한 4개 정도가 걸려가지고 땅을 사면은 이 건물주들이 좀 혼이 날 거다 이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게 이제 지난주에 28일 28일 문제입니까? 네. 내일 모레네. 나 낙찰, 자, 그래서 이 낙찰이 안 됐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응찰한다 그러면 응찰은 어떻게 하면 되죠? 만약에 내가 요거를 이제 눈여겨봤어요. 이거를, 눈여겨보고, 여기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요거를 낙찰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번호가 조금만 맞는 거네. 자, 다시요. 번호가 요거다요. 2020에 요게 충남 보령시의 이 토지입니다. 충남 보령시. 보통 이제 옥션원 가서도 할 수 있겠죠. 옥션원 가서 공매 검색 가서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합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 눈에 띄어요. 이게 예로 대지인데 한 120평 정도가 2100에 절반 정도 떨어졌더라. 이러면은 다시요. 공매에 가서 번호를 넣고 검색을 하니까 요 물건 넣었어요. 넣어서 내가 이제 관심 있게 보다가 다음 주 내일 모레 오후 5시까지다. 그럼 이제 얘로 입찰하겠다 그러면요. 또 눌려가지고 보죠. 이렇게 쭉 보다가 대지구나 117평이구나 절반 뭐 45%네 이래가지고 이제 9월 28일 모레까지 이제 입찰하면 됩니다. 입찰하면.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땅이 두 필지인데 도로를 좀 물고 있죠. 도로를 물고 있는데 요 땅에 전자지도를 가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요 땅에 이런 이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건물조 좀 걸리죠도 하나,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이 걸린다. 다섯 집이. 그러면은 나중에 요 5집 상대로 해서 뭐 철가라 마라 사면 이제 시끄럽죠 자기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대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나올 것 같는데, 그럼 이거 입찰하려고 못 잡면 되죠. 만약 입찰하면 요것은 안 되고요. 온비드 합니다. 온비드를 가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입찰 단추가 있어요. 예. 그럼 요거를 꼭 눌러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눌려가지고, 자, 눌리면은, 우리 공매는요, 이 3단계가 필요해요. 정보 동의에다가, 그 다음 입찰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D기든지, 뭐, 돈을 넣는 장면,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다가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이래갖고, 뭐, 이름 쓰고, 이래갖고 쭉쭉쭉 해가지고, 동의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동의합니다. 뭐, 4개인가 점을 4개 찍으면 될 겁니다. 찍어가지고, 이제 누리고 하면 됩니다. 이게. 공고문도 확인해놨죠. 점 찍고, 그 다음에, 요도 이제 동의합니다. 그죠? 다음 단계. 자, 이러면 벌써 이제 1단계가 끝났습니다. 점 4개 찍으면 1단계 끝났어요. 개인정보니까, 정보 동의도라 이 말이니까. 그 다음에 입찰서 작성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입찰서가, 자, 2100인데 내가 2500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은, 2500 가면은, 2500만원. 자, 이랬죠. 그래갖고 보증금을 계산하니까 211만원. 요거 떨어진 금액의 10%니까 요거를 넣으라면, 요거 나중에 계좌 이체하든지, 이렇게 알아서 하라.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잔액은 어디서 갈 거냐. 자,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300억인데, 30억을 이제 3억에 들어가는 거죠. 10% 걸고 하는데 누가 300을 넣었어요. 3억 일단은 보증금이 납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은 대부분까지 가서 졌습니다. 공매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누리보면 보통 지금은 잘 돼요. 옛날에는 이제 장치가 없으니까 이 금액이 동그라미 듯이 뭐 3억이 30억 되는 것이 뭐 장난이죠.
여러분 숫자 감각 약하니까 동안 또 집비무가 300이 됩니다. 그래갖고 돈이 3억이 들어왔는데 야 누구 35짜리가 300 주고 살 리가 없지 않느냐. 3억 좀 돌려둬 이러니까 대법원 가져가서도 안 된다. 그래 국가에 몰수되고 이됩니다. 그게.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아마 이게 보증금 계산 이런 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딱 할 수 있도록. 자, 그래갖고 나는 보증금 납부는 신한은행 하겠다. 그래갖고 환불은 또 신한은행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잔대금 납부도 신한은행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입찰서 제출. 이러면은 이제, 뭐 되는 겁니다. 그죠? 동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리 해주고, 동의를 하고, 제출했는데, 내가 이제 돈을 안 넣으면은, 무효 한 표가 되는 겁니다. 무효 한 표. 그래갖고 이제 쭉 하시면 돼. 그럼 계좌번호와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줍니다. 15자리인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돈을 넣으시면 돼. 돈을 넣으시면 이제 게임 끝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해야 될 것이, 여기 개인회원 가입하시고, 나의 온비드에 이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그 두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걸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사살. 지난번에 우리 공인 노무사가 우리 학원에 이제 수료를 하셨는데, 한번 이제, 식당에서 한 30명 정도 식사하게 됐어요, 저녁에. 이제 단합대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매일 앉으셨는데, 자기는 뭐 30명 인사 딱 하고 나니까, 원장님, 나 이름 다 외웠대요. 여러분 30명 인사했는데 이름 다 외우고 그랬습니까? 머릿속에. 역시 공인 노무사다. 자기 딴 사람이 다르구나. 그거 써봐라. 종이에 꼬라게 갖고. 그래. 이 판을 그래갖고 이제 줬어요. 그게 다 맞아.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 그분이 많으면은 나는 이제 목표 정했대. 한 달에 법원 안 가고 온비드 공매로서 속초 지원 거도 1, 2, 300쯤 되는 거. 그어서 하나 받는 걸로. 지분도 좋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한 100개 정도 받는 거는 목표로 하겠다. 한 달에 1, 2, 300만 좀 되는 거, 잔잔한 거, 그런 거 위주로 막 받아 놓으면은, 나중에, 지가 뭐, 예로, 나는 100분에 10분을 가 있는데, 지는 10분을 구가 있어. 이거 팔려고 하면 내한테 꼭 전화 오죠? 전화 옵니다. 대출 받으려고 해도 전화 오고. 또 10분을 구가 공매나 경매들하면 뭡니까? 손들고 뭡니까? 공유자 웃으면서 하면 되죠. 막 푹 떨어질 때, 누가 딱 들어오면 싹 손들고 웃으면서 공매에서도 해도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목표를, 원장님, 나는 막, 1000만도 없습니다. 오로지 식당 가서 한 달에 100만원은 저축이 됩니다. 그러면 공매하세요, 공매. 알겠죠? 100만원짜리 많습니다. 찾아보면, 1000만원짜리가 100만원까지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찾아보면은. 자, 넘어간다. 있거나 말거나. 근데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강의할 때 나온 이야기는 거의 99%가 실화입니다. 아까 30명 이름 적었다 그것도 실화입니다.